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회계관리 2급 3회 실무를 진행할 거예요. 2019년도 5월 25일에 시행된 기출문제입니다. 회사는 1002번으로 들어와져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사원의 이름은 김은찬이에요. 네, 로그인되어 있는 거 지금 확인시켜 드렸고, 저희는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전표 입력 시 승인 전표로 입력되고 전표 승인 해제 작업 없이 승인 전표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사원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회계 입력 방식의 수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저희는 어디 가셔야 될까요? 사원 등록이에요, 여러분. 자, 회사 등록 정보에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에 사원 등록을 열어주세요. 자, 사원 등록에 들어가셔서 지금 수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자. 그럼 김은찬부터 김종민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지금 프로그램 조금 늦게 열리네요, 여러분. 워낙에 지금 제가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서 지금 이런 현상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김은찬부터 김종민까지 나와 있고요. 여기 회계 입력 방식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이거 제가 손을 대서 수정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인 거죠. 김은찬이네요. 김은찬. 그럼 저희는 몇 번? 1번이 정답.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시죠. 자, 당사가 ERP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국어 재무제표 언어는 무엇인가? 자,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다국어 재무제표가 뭐냐요? 그럼 여러분 언어를 선택하는 것도 어디서 보실 수 있다? 우리 회사 등록 정보 안에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시면 네, 이 부분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자,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시고 우리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부분에 언어를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전체 창에서 그냥 볼 거고요. 아, 나 지금 이게 눈에 확 안 띄는데? 라고 하시면 상단에, 사실 저는 벌써 찾았거든요. 28번에. 왜냐면 지금 재무제표 다국어로 표시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환경유수에 다국어를 검색하셔도 돼요. 네, 여기 28번 다국어 재무제표. 자, 지금 재무제표니까 저는 전체로 두었지만 사실 회계로 선택하는 게 더 편했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28번에 가시면 됩니다. 자, 0번은 사용 안 함, 1번은 영어, 2번은 일본어, 3번은 중국어. 자, 여러분 우리 뭐로 되어 있어요? 3번 중국어. 그러면 우리는 3번을 체크. 3번 문제. 다음 중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정 과목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리후생비? 그럼 어디 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계정 과목 등록이요. 그런데 우리 자격증 프로그램에서만 우리 시험 보러 가시면 시험 보러 가신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교육 버전에서 보지 못했던 게 보일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기초정보관리에 가면 이 자리에 계정 과목 등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회사를 등록해서 막 영습을 하실 때는 그 자리 없을 거고요. 회계관리에 기초정보관리 이쪽에 있었을 거예요. 원래 실제 일하는 업무용으로 쓰는 건 지금 시스템관리 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가져오면 이게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동일 계정이니까 시스템 관리에서 들어가든 회계 관리에서 들어가든 어느 쪽에서 들어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계정 과목 등록 더블 클릭해 주시고 우리 들어갈게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으니까요. 판매비와 관리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그리고 복리후생비 그러면 811번. 근데 여러분 복리후생비 갔더니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보이죠? 네. 자, 이 플러스 표시가 있으면 아, 세목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자리 더블 클릭합니다. 자, 지금 이 자리를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아래쪽에 세목이 쭉 뜨죠. 그래서 81101부터 05까지 식대, 피복비, 경조사비, 건강보험, 기타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81102 복리후생비, 식대는 부서별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81101 선택하시고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부서별 관리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딜 봤어야 됐을까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걸 찾을 건데 어디를? 관리 항목 쪽에 여러분 관리 항목에 가시면 사용 부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부서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81100. 자, 지금 811번에 있는 00은 본 계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수업할 때 많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엄마 아래에 아들들이 있다, 딸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모의 계정으로 있는 본 계정인 81100은 지금 세무기 등록이 되면 본 계정은 재무제표 표시는 되지만 내가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전표 입력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표현 맞아요. 자, 세 번째 81103 갈게요. 경조사비. 자, 예산을 1개월 단위로 통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산 통제 보셔야 되겠네요. 자, 오른쪽 화면에 예산 통제가 있죠. 자, 예산 통제는 4번에 있는 연간 통제예요. 그러면 1개월 단위가 아니죠. 자, 이 자리가 1개월 단위면 월별 통제 1번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연간 통제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 옳지 않다. 네 번째, 복리후생비의 모든 세목은 전표 입력 시 차변에 증빙을 필수로 입력해야 된다. 자, 그 부분은 이 자리예요. 증빙 필수 입력 여부가 차변 필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식대, 그리고 피복비, 그리고 경조사비, 건강보험, 기타 모두 다 차변 필수. 됐어요, 여러분? 우리 네 번째 문제 보시죠. 4번. 당사의 2019년 상반기 중에서 상품 매출액이 가장 높은 달은 언제인가? 여러분, 달을 물어보네요. 달이나 월을 물어보는 식의 의미가 있으면 우린 어디 가는 게 가장 최적화? 총계정 원장. 그럼 저희는 회계관리에 장부에 들어가야 되니까 전표 장부관리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리고 총계정 원장을 더블 클릭합니다. 들어가셔서 상반기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일별 있고 월별인데 우리는 월별 보고 싶어요. 월별 탭 선택하시고 2019년 우리 상반기니까 1월부터 2019년 6월을 입력하시고 계정별 선택하시고요. 상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401번이 상품 매출일 거예요. 코드 번호 못 외우셔도 상관없죠, 여러분. 코드동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100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내용 들어오시면 확인합니다. 가장 높은 달, 대변의 가장 높은 달은 몇 월이다? 우리 5월이네요. 자, 5월은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 4번. 그 다음 5번째 문제 5번. 자, 당사는 뒷줄 증빙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표 입력 시 증빙을 입력하고 있다. 자, 2019년 1월 한 달간 법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뒷줄 증빙과 관련돼서 자료를 보는 건 우리 전표 장부관리 안에 뒷줄 증빙서류 검토표라는 게 있죠. 네, 이 메뉴 더블 클릭하셔서 무엇 하셔라?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어주시고요. 자, 들어오셨으면 기표 기간에 우리 1월 한 달 넣어주시면 되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 자, 그리고 그대로 조회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데이터 불러오고 있다고 나오니까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우리는 세금 계산서 확인하면 됩니다. 아니, 신용카드.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법인 신용카드예요. 그럼 신용카드의 법인란. 자, 그러면 하단에 합계 얼마이다? 48만 원. 몇 번이죠, 여러분? 4번.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지금 5번과 같은 형태로 낼 수도 있고요. 그냥 여기 신용카드부터 우리 계산서까지 증빙별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6번 문제. 당사의 전기 재무자료 중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지금 전기 자료의 기말 상품 재고액을 묻네요. 그러면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금액이죠. 자, 이 부분은 어디에 가자? 초기 2월. 자, 그럼 시스템 관리 쪽에 가시면 누가 보인다? 초기월 관리가 보이고요. 회계 초기월 등록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재무자료 중 기말상품 재고액은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느냐라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을까요? 여기 구분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시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가 들어오잖아요. 재무상태표겠죠, 여러분? 네, 재무상태표. 왜냐하면 재고자산에는 남겨져 있는 게 기말의 금액이니까 그러면 재무상태표 선택하시고 우리 엔터를 치시거나 저처럼 조회를 누르시거나 그러면 자료가 모두 다 보여질 겁니다. 자, 자료가 모두 다 전개가 됐으면 저희는 재고자산에 있는 상품 146번 현재 금액은 얼마이다?
800만 원. 그러면 답은 2번. 7번 문제 볼게요. 저는 메뉴가 현재 많이 열려 있어서 모두 닫게 해버리고 2019년 6월 말 반기 결산 시 매출 채권 중 받으럼에 대해 1%의 대손 중단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자,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그럼 저희는 회계 관리에 가시고요. 자, 6월 말 반기예요. 그러면 우리 어디 가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가셔도 되고 합계전액 시산표 가셔도 되고 자, 편한 데 갑니다. 저는 결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가서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대손중단금 설정하는 공식은 기억해야 되죠. 자, 6월 말 반기라고 했으니까 2019년 6월 30일 넣어주시고요. 그대로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잠시 누구를 띄워서 메모를 좀 띄울게요, 여러분. 자, 메모를 띄워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펜을 안 열려고요. 자, 그럼 관리용에 오셔서 받으러움 선택하면 되고요. 자, 받으러움은 현재 여기 금액 나와 있죠? 그러면 저는 뭘 기억하시라고 하는 대손 충당금 설정액에 대한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누가 있을 것이다. 채권 잔액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 곱하기 누구 해주시면 되죠, 여러분? 대손율을 곱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대손율이라고 부르든 대손 추정률을 부르시든 대손 예상률을 부르시든 같은 의미. 자, 이 금액에서 누구를 빼시면 된다? 관련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 공식은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는 부분. 자, 그러면 이 부분 놓고 저는 계산기 열어서 계산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5억 1230에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몇 프로 여러분? 우리 상단에 보시면 매출 채권 중 받으럼에 대해서는 1%. 그러면 1% 해주시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 얼마? 232만 원. 그리고 엔터. 자,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정리해 주실 거 하나. 매번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2019년도 기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6회분부터 거꾸로 지금 사실 풀었던 상태라서 자, 이 대손중단금 설정액에 무슨 금액? 양수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다? 설정이에요. 그쵸? 설정한 이 양수가 나왔다. 그럼 설정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들어올 것이다? 차변에 대손 상각비.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누가 들어온다? 대손 충당금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자리가 음수라고 하는 건 내가 필요한 대손 충당금보다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이 더 크다는 거죠. 소비에서 물컵에 물이 넘치는, 그럼 넘치지 않게 환입 조치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 경우엔 차변에 대변에 잡혀있던 대손 충당금을 상계,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대손 충당금 무엇을 넣어주셔라? 우리 충당금 환입이라는 걸 넣어주셔라. 우리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그러면 양수의 분계로 갑니다. 자, 대손상각비라고 다 나와 있네요. 그럼 제거할 게 없어요. 이제 금액을 봅니다. 280만 3천 원. 그러면 1번과 2번은 아웃. 자, 그러면 3번과 4번 중에 자, 우리 대변에 뭐 쓰시라고요? 대손충당금. 그럼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 항상 이걸 머릿속에 갖고 가세요. 어차피 ERP는 이런 패턴의 문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회계의 모든 급수에. 그래서 나온 부분. 저는 화면 좀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번 문제 다음 보기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한 다음 2019년 1월 말 결산 시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그럼 그냥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가시면 되네요. 자, 그럼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무엇 하셔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그리고 들어가셔서요. 우리 1월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은 1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2월로 끝나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 전개하실 때 결산자료 입력에 지금처럼 이렇게 과목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정 설정에 가셔서 무엇 하시고 우리 죄송해요 여러분. 계정을 생성해 주시고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에 대한 부분이 600만 원이 있고요. 나머지의 자료는 없답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6번 기말상품 재고액에 가셔서 6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 여기 상품 매출 원가 4,800이 바뀌겠죠. 왜냐하면 지금 원가 금액은 기말을 빼고 가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고 분기 대상 금액에 가셔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무엇 하시거나 코드 도움 F2번을 하시거나 자 누르셔서 우리 요 부분에 들어온 금액 조정 대상이 똑같이 들어왔죠. 금액란에 얼마 4,2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됐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요 분기 대상 금액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물어봤죠? 우리 상품 매출 원가 사실 이 부분은 안 넣어도 계산은 되죠. 왜냐하면 기초상품 재고액에 당기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을 빼면 얼마다? 4,200. 그런데 요거 말고 다른 사항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연습은 해버릇 하실 것.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 중 2019년 6월에 모든 미결 전표를 승인 처리한 후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모든 미결 전표를 승인해달라. 자, 그리고 나서 2019년 6월 말 기준 거래처별 외상매입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거래처별 외상매입금 잔액을 볼 수 있는 메뉴는 거래처 원장. 그러면 메뉴 두 군데 가셔야 돼요.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전표 장부 관리 더블 클릭하시고 그리고 전표 승인 해제를 다시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6월에 대한 데이터를 승인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메뉴 열렸고요. 자, 지금 모든 미결 전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결의 부서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까 저는 이 경우엔 이 자리를 무엇으로 공란으로 가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성자가 또 들어가 있으면 지금 우린 김은찬으로 들었잖아요. 근데 김은찬이 아닌 사람 넣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자료 비워놓고 가신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결의 부서 작성자 공란으로 가라. 자, 전표형은 전체, 전표의 상태는 미결로 가시면 되겠죠. 전표 구분 전체로 갑니다. 자, 결의 기간에 가셔서 우리 몇 월이요? 6월. 그러면 2019년 6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자,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전체 미결이 모두 다 조회가 될 겁니다. 건수가 몇 번 없었네요, 여러분. 그리고 작업자도 김은찬이었어요. 자, 그러면 상단에 데이터 체크를 전부 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승인 처리 버튼을 누르시고 하겠냐고 묻죠. 우리는 승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인 처리가 끝나지면 여기에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미결로 조회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없어져요. 자, 그러면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승인은 다 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을 끝내 놓으셨으면 우리는 어디 가자? 거래처 원장. 자, 거래처 원장도 전표와 장부 관리 쪽에 있죠, 여러분. 그럼 내려오셔서 거래처 원장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메뉴가 조금 늦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이 없잖아 있네요. 자, 계정별에 가셔서 우리 외상매입금 그러면 외상매입금 코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기표의 기간은 6월 말이니까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거래처는 우리 처음부터 무엇 하자? 끝까지 가자. 그러면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고 엔터 처음에 자 그리고 다시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고 스크롤을 맨 끝까지 가셔서 우리 넣어주시고 엔터 하신 다음에 우리 조회가 되시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 자, 그러면 거래처 부분을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이 잔액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지금 내용 보시면 주식회사 중원이 있네요. 자, 그러면 주식회사 중원을 선택을 합니다. 자, 현재 중원은 얼마라고 나와져 있나요? 여러분, 지금 저희 거래처 분류 소개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다른 기출을 제가 같이 풀 때 설정해 놓은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전 이것 좀 해제할게요. 우측 마우스 누르고 정렬 및 소개에 가면 정렬 및 소개가 다시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소개 체크해놔서 그런 거니까요. 저는 해제할 거고 적용. 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 이게 안 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과거에 내가 기출로 연습하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뭔가를 설정한 게 있으면 DB를 다시 갖다 넣어도 계속 보여요. 그래서 저는 바꿔놨어요.
자, 중원 965만 원. 자, 여기 잔액남 보시면 되죠? 맞습니다. 유신상사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7,617만 5천 원. 여러분, 7,617만 5천 원 맞죠? 자, 답은 몇 번이다? 자, 지금 답은 2번이 잘못됐네요. 자, 그래도 저는 같이 푸는 거니까 끝까지 갈게요. 정유실업이라는 회사. 자, 유한회사인 정유실업에 가서 봤더니요. 금액은 1억 9,789만 5천 원. 맞습니다. 신흥정자 맨 위에 있네요. 3억인 거죠. 맞죠, 여러분? 네, 3억하고도 470만 원. 그래서 3억 470 맞게 되어 있네요. 10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자산 변동 자료를 입력한 후, 자, 입력해달라고 했으니까 입력해야 되겠죠? 자, 입력한 후 우리 복사기 자산의 2019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뭐가 바뀌었는지 봤더니 여러분, 자, 지금 비품 복사기가 있고요. 그리고 자산 변동 일자에 가서 봤더니 5월 1일 날 무엇 다 했다? 폐기했대요. 전부 다. 자, 이 부분은 어디 들어가자? 고정자산 관리에 가셔야 되겠죠. 자, 고정자산 관리 더블 클릭해 주시고 고정자산 등록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의 유형은 비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비품에 해당되는 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비품 선택하고 들어오시고요. 자, 우리는 212 끝자리 5번인 복사기. 자, 그러면 우리는 복사기를 찾아주세요. 지금 나와져 있는 번호에서 끝자리가 5번이었으니까 5번 복사기 선택. 자, 지금 폐기 있잖아요, 여러분. 변동사항이 있는 거네요. 자, 이건 어디에서 입력한다? 추가 등록 사항에서 입력한다. 자, 탭 눌러주시고 일자를 입력합니다. 자, 현재 일자는 2019년 5월 1일입니다. 자, 구분에 가시면 3번 폐기가 있네요. 폐기.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 전부 다 폐기했어요. 저의 실수는 뭘까요, 여러분? 저의 실수. 나 얼마 주고 샀었지? 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단에요. 복사기를 선택하면 여기에 취득 금액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취득 금액, 여기 금액에 얼마? 우리 1,00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죠. 자, 폐기이든 양도, 자, 처분했든 우리 여기 금액 넣는 건 취득 금액을 기준으로 넣는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은 해당 사항 없으니까 라인을 벗어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어디에 가자? 주요 등록 사항 탭에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물어본 건 뭐냐면 내가 5월에 복사기를 폐기했거든. 그러면 일단 4월까지는 썼을 거니까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 라고 묻는 거겠죠. 자,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는 자리 83만 3,330 이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 330. 여러분 제가 마우스 클릭했더니 8원인지 3원인지 안 보여요. 네, 833338. 참 대단한데요. 이렇게 숫자 만들기도.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리됐죠, 여러분? 그래서 고정자산은 순수하게 등록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또는 추가 등록 사항 탭에 가셔서 우리 변동사항을 넣어서 그거로 인해서 나오는 사항 보는 거 그 패턴을 꼭 봐주시기 바라요. 자, 11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2019년도 8월 한 달간 현금의 입금과 출금은 얼마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 가시는 게 좋을까요? 현금 출납장 가시는 게 좋겠죠. 자, 우리는 다시 전표와 장부 관리 가주시고요. 그리고 현금 출납장을 무엇 하셔라? 선택하셔라. 그리고 8월 한 달간이니까요. 우리는 기표 기간은 8월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2019년도 8월 1일부터 2019년도 8월 31일까지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입금과 출금의 월계라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입금액의 월계는 얼마? 600. 답은 바로 나왔죠. 여러분 시험 보실 땐 바로 보이면 체크하고 끝내셔도 된다고 했어요. 자, 출금은 826만 5천 원.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우리 12번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저는 메뉴를 또 모두 닫게 하고 당사에 받으러옴 중 2019년 4월에 만기가 되는 어음의 금액이 얼마냐? 여러분 받으러옴을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 가시면 돼요? 받을어음 명세에서 자, 받으러옴은 자금 관리에 있죠, 여러분. 자, 자금 관리 열어주시고 받으러옴 명세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메뉴가 조금 늦죠, 여러분. 자, 우리 만기일별로 나와져 있는 부분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여러분. 자, 만기일별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실상 어디서 보든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요령만 있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는 게 편해요. 자, 지금 만기가 뭐예요? 4월에 만기가 되는, 그러면 2019년도 4월 1일부터 2019년도 4월 30일을 만기일에 넣어주시고요. 그대로 상단에 조회. 왜냐면 다른 거에 부연 설명은 없어요. 그럼 조회 조건반은 선택할 부분이 지금 없으니까 그대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내용을 봤더니요. 무슨 부분? 성우기업에서 받은 2천, 한동테크에서 받은 1,000. 그러면 만기가 되는 금액의 총액은 얼마가 된다? 3,000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합계 보이죠, 여러분? 네, 우리는 뭐 눈으로 봐도 합계가 나오긴 했지만. 자,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중 예상관리 프로세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부분.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예상관리에 들어가시고요. 이 예상관리에서 어떻게 작업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예상관리 들어오시면 맨 위에 있는 메뉴부터 쭉 아래로 본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순서. 이게 순서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죠. 제일 먼저 무엇을 한다? 예산 신청을 한다. 그래서 예산 신청을 하고요. 신청된 걸 보고 무엇 해준다? 편성을 해주는 거예요. 편성. 자, 그러면 편성을 해주고, 자, 일단 열심히 쓰겠죠? 자, 열심히 쓰는데 누군가는 부족하고 누군가는 남더래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로? 다른 곳으로 무엇할 수 있다? 조정이 가능해요. 사실 이 조정은 순서에 꼭 넣어야 된다는 건 어렵고요. 근데 조정이 신청이나 편성 전에 나올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순서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 편성, 조정 몇 번이에요? 1번. 14번째 문제. 다음 중 재경부의 2019년 11월 예산 중 집행률이 가장 낮은 예산 과목은, 여러분 예산자 보이고 집행률 보입니다. 그리고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조회해달라고 했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또 예산관리 메뉴에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볼 거니까요.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실적 현황 더블 클릭해 주시고 11월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조회 기간에 들어가셔서 우리 11월 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2019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 예산 구름 얘기한 건 없어요.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부서는 재경부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 집행 방식은 우리 결의가 아니라 무엇이다? 승인 집행 그대로 엔터. 그러면 관련된 예산 과목 쭉 뜨고 집행률이 보이겠죠. 우리는 뭔지 몰라도 자료가 좀 많아서 저는 이렇게 조절 좀 할게요. 자, 지금 들어온 부분에서 무슨 부분? 집행률이 가장 낮은 거. 자, 그러면 집행률이 가장 낮은 거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가장 낮은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죠. 자, 일단은 여러분 요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집행률이 0인 게 있죠, 여러분. 그거는 신경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 집행률이 가장 낮은 건 10이라는 게 있네요, 여러분. 직원 급여.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14번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서 봤더니요. 지금 직원 급여가 1번부터 4번에 없죠. 그쵸? 그럼 우리 있는 걸 가야 되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현재 얼마이고요? 84%. 여비교통비는 88%. 일단 복리후생비가 더 낮네요. 자, 지급 임차료. 자, 40%. 자, 그럼 여러분 누구보다 복리후생비가 더 낮네요. 자, 사무용품비. 여러분 지금 사무용품비가 아래쪽에 있죠? 75%. 그럼 답은 몇 번이다? 지급 임차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어이구 여러분 죄송해요. 여비교통비가 아니라 2분 지급임차료인데 손은 엉뚱한데 3번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지금 직원급여가 없어서요. 요거를 선택을 해서 넣었던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로 가시면 이 부분 문제부터는 세무회계 프로세스, 그럼 대부분 부가가치세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5번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여 201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된 세무 구분은 몇 개이냐라고 묻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가시면 될까요? 그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세금계산서 받아온 거잖아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받아온 거 우리 유형 나올 때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영세율로 발급한 걸 받았다, 우리 세관장이 발급한 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유형을 볼 수 있는 거 매입 매출장에 가셔야 되겠죠. 자, 전표 장부관리 가시고 매입 매출장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일기 예정이니까 우리는 몇 월부터 몇 월이요? 우리 1월부터 3월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난히 지금 느리네요, 여러분. 우리 최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 구분별에 갈게요. 신고 기준일로 가시고요.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월 31일 예정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승인 상태로 가셔야 될 거고 출력 구분은 누구로 가자? 매입으로 가자. 자, 그리고 거래처 얘기한 거 없고요. 전자세금 구분 얘기한 거 없습니다. 자, 세무 구분 입력 안 할 거예요. 전체 볼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조회키를 눌러주시면 여기 세무 구분에 쫙 보일 겁니다. 저는 뭘 잘못 넣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잘못 넣었겠죠. 저희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조회가 됐을 거로 보이고요. 제 손이 문제네요, 여러분. 3월 31일 넣어야 되는데 1월 1일이에요. 2019년도 3월 31일 그리고 조회에서 내려오면 자료가 당연히 조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냥 유형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1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손으로 세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죠.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세관장이 발행했다, 영세율이 있다. 지금 4개잖아요. 그쵸? 그러면 21번이 공제 가능이잖아요. 그럼 일단 하나, 여러분 손가락 굽혀도 되죠. 자, 영세, 둘, 자, 공제 못 받는다, 매입 불공제, 24, 셋. 됐나요, 여러분? 쭉 내려오시면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몇 개이다? 3번에 있는 3개.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 자, 16번 문제.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누락하여 수정신고하려고 한다. 자, 수정신고서 작성 후 수정신고 때 실제로 납부 환급할 세액은 얼마인가? 자, 누락된 전표는 입력되어 있고요. 수정신고서 작성 일자는 2020년 2월 1일로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시면 되겠네요. 자, 부가가치에 대한 관리로 들어가시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시고 왜 이렇게 느릴까요, 여러분?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러면 들어오셔서 여러분, 우리 2기 확정이니까요. 기간은 2019년도 10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1일.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여러분,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은 되어 있네요. 그쵸, 여러분? 자, 이렇게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정신고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해서 들어온 건 수정신고일까요? 정기신고일까요? 정기신고이거든요. 그쵸? 여기 구분이요. 자, 그럼 정기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이니까 수정신고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옆에 우리 신고에 대한 차수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자, 우린 지금 처음 신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요.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차수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추가. 그래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수정신고서 작성 화면이 들어와요. 자, 우리 며칠로 작성해 달라고요? 2020년 2월 1일. 자, 그러면 작성 일자에 가셔서 2020년 우리는 2월 1일을 갑니다. 자, 신고 구분은 당연히 수정신고고요. 자, 그리고 우린 지금 시험 보니까 여러분 수정사유 안 넣어도 괜찮은데요. 그래도 넣어볼게요. 매출 누락이죠, 여러분. 자, 그럼 매출 누락이라고 넣어주시고요. 무슨 키 눌러라? 작성. 그래서 작성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정이나 1차에 대한 수정이 나오죠,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 반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무슨 키가 있죠? 확인 키를 눌러주시면 수정 차수에 이렇게 1 매출 누락이 들어와요. 자, 매출 누락이 들어오는 건 저희가 아까 사유 넣었잖아요. 그게 거기에 뜨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던 부분을 기준으로 저희는
어느 부분이요? 자, 보여지는 화면이어야 되니까 그럼 전 화면 좀 조금 최대화를 시켜서 늘려야 되겠어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내용이 있을 것이고, 자, 지금 보여지는 화면의 부분은 우리 왼쪽에 보이는 건 단기에 신고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건 무엇으로 보신다? 수정에 대한 신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화면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을 좀 눌러서 우리 이해하고 불러와 볼게요. 자, 그럼 불러오기 하시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보여요?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 걸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불러오기 버튼 누르기 전에는요, 요 자리도 마이너스 51만 5천 원, 요 자리도 마이너스 51만 5천 원이었거든요. 됐을까요?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불러오기를 하면 입력된 전표를 가지고 올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금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빨갛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바뀐 자리를 빨갛게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음수이면 돈을 돌려받았다는 의미가 돼요. 환급. 자, 근데 지금 원래 환급을 51만 5천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 너는 31만 5천 원을 받았어야 하는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희는 지금 미리 환급받은 게 있었다면 무엇 하셔야 돼요? 다시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차이인 20만 원만큼 무엇 해야 된다?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걸 물어보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우리 16번의 답은 20만 원 납부라고 하는 부분. 몇 번이죠? 1번. 왜냐면 마이너스 51만 5천 원을 마이너스 31만 5천 원으로 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하기를 해야 이 마이너스의 금액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럼 그 더하기는 국가한테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정리. 이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고요. 저는 어쨌든 출제위원들이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내는지 전 조금 묻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우린 부가가치세라는 걸 배우지 않는 급수예요. 이 급이. 이론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기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걸 내겠다라고 해서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정기신고 부분도 잘 못하는 현실인데 그리고 가산세도 없는 시험이고 과연 이 부분을 이해는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산세라는 게 뭔가의 내용들이 들어와야 수정신고라든지 가산세 설명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안 하거든요. 저도 다른 자격증 할 때는 가산세 설명 전부 다 해요. 그런데 지금 ERP는 그쪽의 문제를 거의 내고 있질 않아서 거의 생략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1급도 아니고 2급이에요. 너무 어려웠어요. 과연 이 작업을 했을까? 어차피 한 문제 틀렸다고 해서 우리가 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합격 점수는 60점이니까. 그쵸? 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16번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럼 작업은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이 부분 종료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상단에 저 메뉴 모두 다 닫게 할게요. 네, 모두 닫게 할 거고요. 분명히 저장하겠냐고 물을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DB 채점이었다면 반드시 제가 저장하라고 하겠죠. 근데 저희는 DB 채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장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는 부분이 없었던 거죠. 저 화면 좀 다시 무엇하게끔 작게끔 만들게요, 여러분. 문제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그리고 전 버튼을 다시 누를게요.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계산서 매출이 발생한 거래처는 자, 여러분 그냥 계산서 매출을 찾아줘 이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셔도 되지만 지금 거래처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에 가셔라? 우리 계산서 합계표가 있죠. 네, 계산서 합계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기 예정이니까요. 우리 여기 기간에 가셔서 2기 예정. 그럼 2019년도 7월 1일부터 우리 2019년도 몇 월까지 9월까지 가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출이 발생한 거래처. 그럼 여기 구분은 매출. 만약에 매입이면 이 자리 매입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 두시고 우리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버릴게요. 그러면 저장된 데이터 없으니 지금 현재 불로그인이에요. 예 눌러주십시오. 자, 예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들어오죠. 자, 그러면 지금 원래 탭이 어디에 있다? 전자계산서 외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전자계산서 분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우 기업이고요. 우리 금액은 5천만 원이 있었네요.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 성호 기업. 18번 문제. 다음 중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자, 전표에서 불러올 때 해당하는 세무 구분이 아닌 것은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에 가서 우리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유형으로 넣은 거 불러집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요. 자, 그거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시죠. 자, 이것도 부가가치세 관리이고요. 우리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우리 더블 클릭해 주시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들어가셔서요. 우리가 일단은 기간을 모르는 건 상관없어요. 그쵸? 네, 그러면 들어가셔서 우리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을 넣을게요. 그리고 우리는 일단 조회를 해야 화면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불러오기 버튼이 있죠, 여러분? 자,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 세무 구분이 21번, 22번, 24번, 25번, 27번, 28번, 41번. 됐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불러오는 부분의 유형 중에 누구는 없어요, 여러분? 21 있고, 22 있고, 24 있죠? 그쵸? 그런데 누구는 없다? 23은 없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 우리는 안 부를 거니까 아니요. 자, 이 메뉴는 더 이상 안 볼 거예요. 자, 19번으로 갑니다.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얼마니에요? 그럼 부가세 신고서 가시면 되겠네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2기 예정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2기 예정에 과세 기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몇 월이요? 일자가 좀 이상 보여요. 2019년 몇 월이다? 9월 30일.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 자, 데이터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상단에 무슨 버튼 반드시 눌러라. 불러오기 버튼. 자, 그리고 얘 눌러주시면 전표 데이터가 쫙 들어옵니다. 자, 들어온 부분 중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 자, 그 부분에 나는 어느 난을 보시면 된다? 차감계. 됐어요, 여러분? 차감계 난에 금액이 얼마가 있어요? 지금 뭐 물어봤어요, 여러분? 3개요. 자, 536만 5천 원. 됐어요, 여러분? 요 금액.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네, 5365000.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당사의 201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세 신고서에 첨부된 서식이 아닌 것을 여러분 첨부 서식을 물어봤어요. 자, 요 부분은 우리 일단 1기 예정 부가세 신고서에 가시고요. 관련 서식이란 탭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 기간을 무엇하시고 선택. 근데 제가 저장한 적 없으니까 묻죠? 예, 그냥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장됐다고 나오면 우리는 기간에 1기 예정 넣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3월 31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료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우리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시고 예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금 들어와져 있는 부분에 일단 관련 서식을 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관련 서식에 실질적으로 서식을 다 작성했으면 이 자리가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서식을 작성한 게 없으면 이렇게 다 X예요. 자, 이 자리에 와서 봤더니 동그라미 되어 있는 서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무슨 상태이다? 아, 작성을 안 한 상태구나. 그럼 저희는 이걸 어떻게 보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여러분 지금 이 문구를 보시고 됐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금액이 있으면 우리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내야 되죠. 근데 우리 1번부터 4번에 세금계산 합계표가 있긴 하지만 매출처별은 아니었네요. 자,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어려우니까 전 여기 1번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볼게요. 자, 수출실적 명세서. 여러분 수출실적 명세서가 있으려면 영세율 수출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영세율 자리에 갔더니 5번 란, 6번 란 모두 다 비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수출실적 명세서는 들어갈 수가 없죠. 답은 1번이네요. 자, 신용카드 발행직계표. 이 부분은 신용카드 매출이 있으면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으면 몇 번 자리? 3번 자리. 자, 그래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의 금액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는 게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개표, 그러면 매입세액 자리에 오시고요.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 있으면 우리 세금 계산서 개표를 꼭 내야 합니다. 일반 매입, 고정자산 매입 다 있네요. 자, 우리는 매입처별도 냅니다. 자, 네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자, 이 부분은 매입 불공제가 있으면 이란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16번 난에 가시면 매입세액의 16번 난,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난에 3천만 원에 300만 원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서류 반드시 냅니다. 됐어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하셔라? 관련 서식에 작성되어 있는 서식을 보실 수 있으니까 관련 서식 탭을 먼저 보시고요. 그런데 없다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위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좀 하나의 팁을 준다면 지금 관련 서식 작성까지 다 되어 있다면요. 이 지금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와서 기간 입력하고 조회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아까 불러오기 있잖아요, 여러분. 불러오기가 아니라 벌써 자료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팅값을 다 해줬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저희는 불러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전표도 불러오는 게 처음이고 그리고 서식도 본인들이 아예 작성 안 해놓은 거예요. 제 본인이란 얘기는 출제하는 출제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출문제 3회 풀었는데요, 여러분. 자, 새롭게 보는 문제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아니 이 문제를 내면 어떡할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라고 했던 16번 문제를 빼고는 실제 새롭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저랑 ERP 수업을 했었더라면 거의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 했었던 부분. 우리 아까 예산하는 거 순서도 꼭 기억하라고 강조했었던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린 4회 기출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